자, 다섯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벽 2시인데 지금 사람도 너무 많은데? 안 주무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졸려가지고, 그냥 주말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밌어가지고 안 주무시는 겁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번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네요. 이기쁨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 소재를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사실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일본한테 지는 거 싫어하잖아. 예, 일본한테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 딴 나라는 저도 일본한테 지는 거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주제를 하면 또 반기를 든다거나 저에게 또 돌을 던지는 사람이 계시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일본은 하나도 이길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가야 할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을 이기는 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항상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저 이길 수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도 이길 수가 없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기는 게 있어요. 많아요. 일단 뭐 한류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뭐 반도체, TV 같은 건 압살 시켜버리잖아요.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백색 가전 같은 거는 우리나라 일본을 이기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자기기 같은 거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보다 뛰어난 것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자동차나 그리고 기계 같은 거 아니면 뭐 국민의식 같은 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길 수 없는 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어, 반도체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 같은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도 남습니다. 근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어, 정밀 기술 같은 거. 정밀 기술이라는 거 뭐냐면 가공 기술 같은 거.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산업 및 장치 산업 같은 거. 그리고 어, 그리고 실물 경제. 그리고 뭐 국민의식 같은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거 말고도 좀 찾아보면 많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또 이거 얘기하면 붕어형 외국노다, 한국 사람 아니다, 쪽발이다, 뭐 이런 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뭐 나오다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잡은 거예요. 이기쁨님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은 맞출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뛰어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항상 문화적, 경제적으로 수십 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본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떠올리잖아. 그렇지 않나요? 일본이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서 현재 이제 일본이 흘러가는 문화나 어떤 경제적인 동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일본이 거쳐왔던 과정은 그대로 약간 좀 그대로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하듯이 이렇게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일본의 버블 경제 때문에 산업이 붕괴되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겪고 있어요. 네. 훨씬 더 일찍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일본이 지금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일본이 항상 뭔가 앞서간다는 거죠. 먼저 간다는 거예요, 먼저. 먼저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일본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 미래를 짐작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비혼주의 있잖아요. 비혼주의. 뭐 비혼주의 1인 가구 일본이 수십 년 전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1인 가족, 혼밥, 혼술, 그리고 비혼, 초식남.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그게 없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정착하려고 하고 있죠. 일본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한참 전부터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무인화되고 있잖아요, 무인화. 왜, 점점 이제 가게가 무인화되고 있잖아요. 일본은 무인화된 가게가 진짜 많아요. 무인화. 사람 없이 굴러가는. 편의점도 사람 없는 편의점도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항상 먼저 앞서갔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는 앞서갈 것 같아요. 이 갭 차이가 사실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밀한 기술력과, 어, 이거 자동차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력과 승차감. 디자인 쪽은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일본이 항상,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던 그 시절에서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디자인. 뭐 지금이야 좀 환불을 갔다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니, 파나소닉, MP3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그때 동년배 친구들 로망은 뭐냐 하면 그 소니 워크맨, 소니 그 오토리버스라고 하죠. 그 좌우 그러니까 앞면, 뒷면, A면, B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 누르고 다시 플레이 버튼 또 누르면 반대편 들을 수 있잖아. 아니면 그러니까 테이프를 이제 다 뒤집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반대편 재생해주고 그게 오토 리버스 아닙니까? 거기다가 녹음, 마이크, 어학, 특정 구간 반복, 뭐 그리고 EQ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일본 제품인데 거기다가 심플하고 이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기억도 나요. 저 대구에 저기 중앙 지하상가 저기 동성로 있는데 지하상가 가면 그 일본 일제 같은 거 있죠. 일제 MP3하고 CDP하고 워크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줄 세워놨어요. 그 맨날 돈 없어가지고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10분 내도록 구경한 적도 있어요. 혼난 적도 있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한 90년대 중반 후반 그때는 그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비쌌어요. 그리고 비싼데 사고 싶었어. 지금의 아이폰처럼 비싸지만 사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고 싶었냐 하면 뭔가 같은 어떤 전자기기 같아도 소니 거는 왠지 고급져 보였거든. 소니 거는 소니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폰 같이 생각합니다. 아이폰 감성이잖아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니가 감성이었어요. 소니가 먼저야. 소니가 그러니까 그 지금 애플이 어떻게 보면 소니를 좀 베꼈다고 보면 됩니다.
소니가. 소니의 워크맨을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 그걸 좀 계승을 했다고 보시면 돼. 지금 솔직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사는 이유는 디자인이거든. 진짜 이쁘니까. 이쁘니까 사는 거거든, 사실. 여자분들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아이폰 쓰는 사람 중에 10명, 10명, 8명은 이뻐서 사는 거야. 남자도 16은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사는 거예요. 애플 그 감성이 이쁘니까. 그리고 남들이 이걸 가지면 알아주니까 사는 거야.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 애플은 아니지만 그때는 애플이 없었죠. 학교 다닐 때 하다가 이 소니 그 단순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얇은 이 CDP에다가 SONI 적힌 것만 하더라도 그때 그것만 해도 감성이었어요. 감성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니 MP3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소니 MP3나 아니면 소니 CDP, 특히 소니 CDP는 정말 비쌌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옛날 얘기하는 거지만 현재에 와서도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현재 와서도. 현재 와서도. 특히 자동차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일본 차에 비하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가져요. 뭐 지금 자동차 우리나라 차도 자동 디자인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만 뭐 일본 동급 차 중에 뭐 도요타 뭐 도요타나 뭐 혼다 같은 거 보면 솔직히 우리나라가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렉서스나 인피니티를 보면 얘기가 틀려져요. 나는 정말 렉서스 그런 거 보면 와 정말 일본 사람들 디자인 정말 잘 뽑아낸다. 디자인도 잘 뽑아내지만 그러니까 특히 일본 제품이 뭐가 좋냐 하면 디자인도 잘 뽑아내지만 특히 렉서스 같은 차 보면 승차감 렉서스 오너들이 가장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도 이쁘지만 차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몇 년을 몰아도 새 차 몰았을 때나 똑같다는 거야. 그게 차를 잘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는 처음 사가지고 몰았을 때하고 1년 뒤에 몰았을 때하고 2년 뒤에 몰았을 때 3년 뒤에 몰았을 때가 굉장히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뭐 차를 한 3년 주기로 바꾼다는 게 왜 바꾸냐 하면 처음 탔을 때 느낌이 3년 4년 3년 4년이 지나도 쭉 하면 안 바꾸겠죠. 근데 물론 디자인이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그 옛날 차가 되니까 바꾸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증을 빨리 내는 것도 있긴 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가만 생각해 보면 1년, 2년, 3년, 4년 tes을 때 차 느낌 다 다르대요. 우리나라 차는. 다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차를 리뷰하시는 분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차는 처음 출고 당시에 차 뽑았을 때하고 2만 킬로 탔을 때하고 5만 킬로 탔을 때하고 10만 킬로 탔을 때 느낌이 다 다르대. 그러면 그게 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날까 아니면 차를 엉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 내가 봤을 때 엉터리야. 엉터리입니다. 차를 엉터리로 만들어가 적발린 사례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급발진도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 급발진도 엉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급발진이 나는 거잖아요. 급발진 사건도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근데 급발진은 보면 국산차만 이게 좀 많이 나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얘기지만 기술력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기술력. 이 단적으로 해줄까? 여러분 특히 세 번째로 얘기하기 두 번째 얘기했지만 어, 마이크로 단위까지 잡아내는 가공 기술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공장에서 혹시 CNC나 MCT 쪽에 일하시는 분, 레이저 쪽 일하시는 분 있죠. 이쪽 계신 분들한테 국산이 낫냐, 일제가 낫냐 하면 10명이 전부 다 일제가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장이나 저 레이저 이제 절단 공장이나 아니면 저 밴딩이나 아니면 CNC, MCT, 와이어 커팅 같은 이런 가공 기계들 보시면 중소기업만 가더라도 국산보다 일제가 많습니다. 특히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것에서도 일제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본을 좋아해 쓰겠어요? 일본을 좋아해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일본 거 안 쓰고 싶겠죠. 근데 일본 걸 왜 쓸 수밖에 없냐? 일본 걸 안 쓰면 작업이 안 돼요. 못 잡아내.
마이크로 단위 0.0001 그 밑으로 못 잡아내 수치를. 여러분 자동차 부품 같은 게 보면 특히 CNC, MCT가 뭘 작업을 제일 많이 하냐면 자동차 부품 작업을 많이 해요. 자동차 부품에 이제 휘링이나 그 기어 같은 거 있죠. 그 기어가 여러분 거의 오차 범위가 100, 거의 만분의 1까지 잡아내. 소수점 만분의 1. 제가 예전에 작업할 때 만분의 1까지 잡아냈었어요. 만분의 1. 물론 국산 것도 찾아보면 잡아낼 수 있어. 근데 그 불량률이나 불량률 같은 게 있잖아요. 불량률이나 아니면 뭐 가동률 이런 거 봤을 때 작업량이나 봤을 때 일본 걸 못 따라와. 그래서 공장이 크면 클수록 국산 기계가 없고 일제가 있어요. 일제가 있어. 중소기업 가더라도 일제 기계는 무조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회사에서 이걸 우리나라 이 가공 회사에서 이걸 잡아낼 수 있는 회사가 없어. 그나마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나마 가공 기계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면 화천 기계라고 하십니까? 화천 기계 들어봤어요? 화천 기계하고 현대 위아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거의 외국 기계를 따라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화천도 지금 대한민국 뭐 저 환학이나 미치코 이런 거 안 돼요. 못 이깁니다. 네,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또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어요. 못 이기는 하나 얘기해 줄게. 가장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거의 국산 제품이 없다시피 한 게 있어. 무조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것 중에 일제를 그냥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팩트를 얘기해 줄게. 이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는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집에 예초기 있죠? 예초기 집에 다 있죠? 예초기. 예초기 뭔지 아시죠? 그 벌초할 때 쓰는 거. 그 잔디 깎는 거 있잖아요. 그 예초기 다 일제 겁니다.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그 공골목 가면 국산기 없어요. 국산건 아예 쓰지도 못한다 그래.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냐 하면 여러분 예초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초기가 기름 넣는 예초기가 있고요. 가스 넣는 예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일반 휘발유 넣어서 두두두두두두 오토바이 소리 내는 그 예초기가 있고요. 그리고 부탄가스로 충전해가지고 부탄가스로 파초대원 소리 갑자기 왜?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야?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근데 그 기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기름 넣는 예초기는 혼다 거고요. 혼다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이 쓰는 그 가스 부탄가스 충전 시 예초기는 뭐냐 미쯔비시입니다. 저희 집에 게 미쯔비시예요. 근데 다버 미쯔비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저기 공구골목 같은 데 가가지고 예초기 사러 가면 그밖에 없어요. 모델이 딱 그밖에 없어. 못 믿겠으면 가보세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가봐. 진짜 모델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기름은 혼다. 예, 자 기름은 혼다. 기름용 예초기는 혼다. 그리고 가스용 예초기는 미쯔비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붕어 형 그거 다 국산 아닙니까? 한글로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파츠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게 뭐냐 하면 모터 그러니까 예초기 핵심 뭡니까? 모터예요. 모터가 일제 거고 나머지 이제 부품 있잖아요. 그 막대기하고 그 칼날하고 돌아가는 국산이에요. 근데 예초기 핵심이 그거 뭔지 뭐겠어요? 동력장치하지 모터잖아. 모터가 없으면 예초기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거기 들어간 모터가 혼다 아닌 미쯔비시예요. 저도 이번에 가면서 아예 국산 거 취급을 안 하는데 국산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여러분 예초기 사러 가실 때 한번 보세요. 국산 거 있냐 물어보세요. 없다고 그래요. 국산에 이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그래. 요즘에 아마 그 벌초 하시게 되면 예초기 바꾸시려고 아마 가실 텐데 예초기 가시면 아마 그 가스 충전식 예초기 아마 사실 거예요. 가스 충전이 왜냐하면 가볍거든요. 장광이. 예초기도 기름이 있고 가스 충전이 있는데 기름은 장점이 있는 기름 넣으면 오래 쓰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기름이 부식이 돼요. 오래 넣으면. 부식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무거워요. 거의 약간 그 완전 군장하는 기분이야. 그거 아마 하루 하고 나면 허리 디스크 걸릴걸요 아마.
혼다 거 쓰면. 근데 미쯔비시는 부탄가스라서, 부탄가스 난 맨 처음 위험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벼워요. 약간 책가만 매는 것처럼 가볍고, 그리고 연료 소비도 그렇게 적어요. 부탄가스 얼마 안 하거든요.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넣었다 뺐다. 근데 단점은 부탄가스 하나당 작업할 수 있는 묘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그래서 부탄가스 여러 개 챙겨야 돼요. 여러 개 챙겨야 돼요. 보통 이제 혼다 기름 넣는 거는 반만 채워서 하면 웬만한 거 다 가능한데, 부탄가스는 단점이 이거예요. 교체 주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혼다가 한 30만 원하고 미쯔비시가 한 40만 원 할걸요? 한 40만 원 할걸? 아니면 여러분들 보세요. 유튜브에 예초기 쳐봐. 예초기 사용법 치면 미쯔비시 나와. 파란색으로 된 게 미쯔비시고 빨간색으로 된 게 혼다입니다. 그래서 기름용 예초기 돌리면 그 오토바이 시동 걸 때 그 소리가 나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가 나와. 오토바이 시동 걸 때 그 소리 있잖아요. 오토바이 시동 공사랑 거의 똑같아요. 그 오토바이 모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예초기 자체가 국산기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매년 이거 예초기 들고 가가지고 털 깎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 위기를 타파하는 국민들의 좀 지혜나 경제관념은 우리가 일본한테 한참 배워야 돼요. 그렇죠. 일본 샤프 오래가죠. 일본 샤프 중에 이제 옥스라고 아십니까? 옥스. 옥스. 그 벤꼬리 샤프 아십니까? 혹시? 장관이. 그 부의 상징이었는데, 만원짜리. 저희 때 이제 샤프의 어떤 그, 비싼 샤프라고 하면, 지브라 벤꼬리 샤프. 벤꼬리로 된 샤프가 있어요. 맞나? 맞네. 그게 아마 제가 국산 제품하고 아마 합작해가 만들었을걸요, 아마. 그 뽑기 1등이 아마 그거였어요, 예전에.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일본한테 배워야 됩니다.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4번.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일본은 버블 경제가 오래 갔잖아요. 국민들이 철저하게 위기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박간의 오상님 영상 보면 소비를 굉장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절제를 해. 일본 사람들 보면. 언제든지 뭔가 위기가 나오면 대비할 태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돈을 더 쓰지 않을까요? 플래스 하면서. 일본에 가보면 여러분 정가의 물건을 구입 안 한다고 하잖아,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정가의 물건을 구입 안 한대요. 세일도 반액 이상 안 하면 아예 구입을 안 해. 구입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일본에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미니멀 라이프. 제가 하나 얘기했잖아요. 미니멀 라이프가 일본이 먼저인데 우리나라 가지고 미니멀 라이프 이상해졌다고. 그 얘기 예전에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거를 공감하는 사람이 공감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을 다 일제입니다. 일본 저자분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를 약간 인테리어로 접근하더라고. 깔끔하게 보이는 게 미니멀 라이프를 알고 있는데, 깔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물건을 다 버리고 최소한의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물건을 어디다 다 안 보이는 데 다 놓고 비싼 가구로 도배시키는 게 아니라, 미니멀 라이프가 왜 유대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 미니멀 라이프가 유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미니멀 라이프는 일본의 버블 경제가 시작되면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 산이 굉장히 가벼워. 집값은 올라갔는데 주머니 사정 가벼워졌어요. 월급이 내려갔거든요. 일본이 지금 현금 그래. 집값은 올라갔지만 월급은 내려갔어요. 그 짱구는 못 말려의 거기도 나와. 그 일본 사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짱구 아빠도 이제 집 살려고 엄청 멀리 가잖아요. 시골 같은데.
그리고 정말 알뜰하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예, 복미선. 근데 저는 복미선 같은 아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지금 그 짱구 아빠 약간 좀 피바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돈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사람들도 아는 거야.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는 이제는 집을 사거나 넓은 집을 들어가기 힘들다. 네, 넓은 집을 들어가기 힘들다는 걸 일본은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알았잖아. 일본은 미리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거품을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거는 돈이 나갈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돈이 나갈 수 있는 요소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살아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살면 뭐가 불편합니까? 좁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공간을 더 좁게 만드는 가구들이에요. 맞잖아요. 어차피 이 좁은 공간, 이 평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평 단위 공간에 벗어날 수 없어. 근데 이 공간에 이미 가구들이 다 들어찼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가구가 딱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필요 없고 딱 최소한의 물건을 생활하기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가장 미니멀 라이프 중요한 게 그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돈이 나가면 안 돼. 일본에서 뭐 미니멀 라이프 깔끔하게 보이는 게 왜 깔끔하게 보이냐? 필요 없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가구나 옷 같은 그런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뭐 인터넷 우리나라처럼 뭐 도배를 다시 했다거나 뭐 무슨 깔맞춤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구가 없어가지고 깔끔해 보이는 거야. 물건이 불필요한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 한다 하면 새 가구로 바꿔버리잖아. 새 가구로 바꿔버리잖아요. 맞죠? 새 가구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돈을 더 써버려. 그리고 뭐 미니멀 라이프 한다 하면 도배부터 바꿔버려요. 도배랑 뭐 전등 이런 것도 싹 다 바꿔버려. 가구부터 새로 사버립니다. 거기서 일단 돈이 다 나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또 다른 물건은 채워져 있어. 새 물건은 채워져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 뭡니까? 물건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리고 있어. 늘리고 있으면서 이게 깔끔하대. 보면 웃긴 게, 보면, 그, 나 혼자 산다 같은데 보면, 그, 뭐냐? 예전에 김지훈 씨인가? 그 아파트 사는 거 보니까 그게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야? 방 안에 물건하고 뭐 옷 같은 거, 옷방이 따로, 옷방이 있는 거 자체가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에요. 그걸 미니멀 라이프 해석하는 그 작가가 이상한 거예요. 대사 넣는 거 자체가. 연예인들 같은 미니멀 라이프는 아예 동떨어졌지.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죠. 미니멀 라이프 얘기할 대상이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아예 방 하나를 옷방을 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 중에 일반 조공화 중에 그냥 방을 옷방으로 채우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그만큼 옷이 많은 사람이. 연예인들 보면 아파트 혼자 사는데 보면 물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을 한 방 옷방으로 서 한 방은 침대로 쓰고 한 방은 뭐 게임이나 뭐 이렇게 뭐 자기 애장품 놔두고. 그게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야? 그게 어떻게? 보통 사람들 같은 그 정도 공간이 못 채워요. 장관이 못 채운다니까. 보통 사람들 그렇게 뭐 아파트 한 34평이를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지금 못 채웁니다. 채우기도 힘들 거야 아마. 연예인들은 꽉꽉 채웠잖아. 그거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냐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이면 미니멀 라이프를 생각을 하는 거야. 깔끔하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 있을 것 다 있고 물건은 이미 꽉꽉 채워놨는데 그게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니멀 라이프를 모르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왔어. 심하게 왔는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형국이 잘못되긴 했어요.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위기의식도 못 느끼는 것도 있어. 위기다 하면서 쓸 건 다 써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가고 싶은 건 가야 되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그게 지금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위기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배달도 먹으면 안 돼요. 배달도 먹으면 안 되고 폰도 알뜰폰이거나 요금이 작은 걸 써야 돼. 아니면 중고폰을 산다든가. 그러면서 내한테 나갈 수 있는 요소를 줄여 나가야 돼. 커피도 안 마셔야 돼요. 아니 돈도 없다 하면서 맨날 스타벅스 가고 있잖아. 근데 그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갑니까?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뭐 돈 안 모이네, 청년들 힘드네, 맨날 핑계만 대고 있어. 아니 근데 나 그렇게 살면 계속 힘들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계속 플렉스 하면서 가뜩이나 돈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 버는 돈을 족족 그렇게 필요한 데 써버리면 안 모일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안 보이게 해놓고서, 맞잖아요. 다운파이터는 안 그래요? 자기들이 안 보일 만한 요소를, 삶의 요소마다 적재소에 다 끼워놓고 돈이 안 보인다고 있어.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두세 번 시켜 먹고, 스마트폰은 비싼 거 해가지고 매달 결제 요금 12만 원, 13만 원 나오고, 택시 매번 타고, 맨날 술 먹고, 술, 담배 피고. 그러면서, 나는 별로 쓴 게 없는데 돈이 안 모여. 우리나라 어떻게 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라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야. 다운파이터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개인의 자질 탓이에요. 근데 그건 웃긴 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남들도 그렇게 쓰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하는 그런 말 있어요. 이 공감하시죠, 남관이?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문제를 주변 사람도 돌리는 거야. 적어도 내가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지금 사시는 분들,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강해서 그렇지. 맨날 뭐 하면 우리나라가 문제야. 부자들이 문제야. 돈 많은 사람들이 문제야. 맨날 돈 많은 사람 핑계대고, 잘 나간 사람 핑계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핑계대고, 막 다 핑계대잖아. 맞죠? 자기 쓰는 건 생각 안 하고. 너도 쓰잖아. 야, 너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야, 나만 쓰냐? 쟤도 쓰고 다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주변을 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제 얘기하다 보니 조금 빠지긴 했는데, 부자들 세금 많이 걸어야 돼. 부자들 세금 많이 냅니다. 엄청 많이 내요. 말도 못하게 됩니다. 말도 못하게. 세금 많이 내요. 어, 맨날 부자들 어? 투자 못하게 해야 돼. 뭐 연예인들 돈 많이 번다 하면 배 아파하고. 어, 맞잖아요. 연예인들 돈 많이 벌었다 하면 배 아파하고, 맞죠? 야구 선수가 많이 벌었다 하면 배 아파하고. 정작 자기가 사먹는 거는. 근데 고액 체납자가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위기가 왔어, 여러분. 장방 다시고 뭐 다운파이터는 아시겠지만 직장에 하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한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빚이 엄청 많은데도 빚에 대한 위험성을 못 느껴요. 빚에 대한 위험성을 못 느껴. 빚이 얼마나 위험한데. 빚이 얼마나 나쁜 건데.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힘들어보고 돈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이 빚이 얼마나 나쁜 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누구한테 신세지고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빚이, 뭔가 빚을 져야 돼. 한국 사람이 빚 안 지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래? 왜 나라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망하면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해 주겠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개인 파산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쥐가 잘못한 거잖아.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누가 그렇게 하래요? 누가 그렇게 빚내래? 생각 없이? 아니, 사람이 현실을 봐가면서 못할 것 같으면 중간에 접든가 갚을 생각을 하든가 현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생각해봐세요. 비투도 왜 하겠어요? 못 갚아? 그럼 나중에 뭐 개인 파산하면 되지. 개인 회생하면 되지. 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 분명히 까놓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세금 다 어디서 가겠냐고요. 성실하게 납부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또 삥 뜯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세금 내주면 그 사람도 고마워하겠냐고. 안 고마워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뭐 빚 많은 사람 구제해줘야 된다. 왜 구제해줘야 돼요? 그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어?
열심히 남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사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나라에서 무조건 다 구제해줘야 된다. 탕감해줘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을 따라갈 수 없어. 이길 수 없어요. 일본은 작지하고 악착같이 아껴 쓴 나라고 우리나라는 정신 못 차리고 이것저것 벌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보면 장사위가 망했으면 또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꼭 망했던 사람 또 장사하고 말아먹고 장사하고 말아먹고 장사하고 말아먹고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아니, 장사해서 한번 말아먹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장사했던 사람이 또 어떻게 돈을 또 부해가지고 또 장사하고 망하고 장사하고 망하고 장사하고 망하고 장사하고 망하고 장사하고 망하고 그런 사람들 진짜 전국에 많잖아요. 어? 안 그래요? 아니, 푸어 달린 게 자랑이야? 푸어 달리면. 아니, 푸어란 말 자체가 뒤가 없다는 거잖아요. 뒤가 있으면 푸어란 말을 안 쓰겠지. 뒤가 있으면. 뒤가 없으니까 푸어란 말 쓰겠죠. 아니, 뒤가 없는 인생을 왜 살려고 하는 거야? 뒤가 없는 인생을? 나이 먹어서 어떻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관념이나 위기의식을 타파한 능력, 좀, 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이거는 정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붕어형 혹시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붕어형 솔직히 해봐요. 홋카이도 출신이죠.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또 있을 거예요. 예, 저 토종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건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 거야. 특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좀 보면 특히 멘탈이나 지혜롭게 사는 거 있죠. 이런 책을 일본 책이 참 좋아요. 특히 멘탈 관련 책이나 멘탈 심리 관련 책이나 이런 경제관념을 배우는 거 일본 책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놓고 돈 거리는 책들이 많냐고 하냐면 일본 책들이 좀 약간 그런 멘탈 유지하거나 좀 자존감 높이는 책들이 더 많아요. 제가 최근에 추천해준 책이 뭐냐면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는 책도 일본의 그 정신과 의사분이 준 건데 그것도 베스트셀러거든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책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이기고 지고 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주제가 뭐 한국이 이번에 이길 수 없는 이유 이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걱정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푸어 계열 사람들, 카푸어, 주식푸어, B2, 하우스푸어, 그리고 빚 걸어가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두려워요. 지금도 못 갚는데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을까? 삼실이군이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약속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난 지금 못 갚으면 더 못 갚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못 갚고 지금 감당 안 되면 나중엔 더 감당이 힘들 거예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경제관념이나 위기를 타파한 능력은 배워야 돼요. 그거는 배워야 돼. 좋은 건 배워야 됩니다. 어. 자꾸 과거 운운하면서 뭐 일본 물론 일본이 나쁜 짓 했지. 그건 기억을 해야겠지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건 흡수해야 돼요. 우리한테 없는 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마인드면 해결하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왜 우리가 반일 감정 갖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도 반일 감정 가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한테 복수하려면
일본한테 복수하는, 일본한테 이제 불매운동 한다고 감가합니다. 불매운동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것도 바보 같아. 불매운동 할 거면 일본이나 나라를 가지 말든가. 그리고 일본에서 직구 같은 거 하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에서 가맹점 있고 한국 사람이 팔면 한국 사람이 돈 내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그걸 안 사겠다 하면 한국인이 서로 죽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불매운동 할 거면 일본 안 가면 돼요. 일본 안 가고 일본에서 해외 직구 하지 마세요. 해외 직구 하지 마.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 직격탄이 오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일본에 직격탄이 오죠. 차라리 그렇게 불매운동 하라는 거지. 쓸 거 다 쓰고, 아까 말씀드린 얘기했잖아요. 예초기 다 쓰고, 뭐 필요한 거 다 써놓고 일본 거 사지 말자. 근데 그걸 판매하는, 한국 땅에서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다이소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야. 안 그래요? 한국 타미야에서 물건 파는 타미야 사장님도 한국 사람이야. 안 그래요?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저 일본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기기 파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야. 한국 땅에서 파는 거야. 한국 돈 내고. 서로가 싸우자는 거지. 안 그래요? 동족끼리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매운동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될까, 확실하게. 뭐가 약점인지 알고 그걸 확실하게 하면 되잖아. 관광을 안 가면 돼, 관광을. 관광을 안 가면 돼, 관광을. 관광을 안 가고 그냥 일본에서 직구할 수 있는 그 경로를, 특히 왜 있잖아요. 일본 직구 사이트 있죠. 안 쓰면 돼요. 그럼 그걸 돕는 거야. 그게 제 직격탄이. 왜? 그 사람들한테 소득이 안 되니까. 야후 재팬이나 일본 직구 사이트 안 쓰면 돼요. 일본 직구 사이트 안 쓰면 돼. 그게 돕는, 그걸 불매운동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포기 안 하면서 왜 가까이 있는 뭐 다이소나 유니클로 한국 장사하는 사람 잡는 거야. 그게 제 이해 못 한다니까. 그러면서 불매운동 잘했다고 막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했으면 좀 비난받았을걸요 아마. 지금에 얘기하면 그래도 동정연합 받겠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킹 오브 파이터즈 철권 뭐 다 하면서 다 하면서, 그리고 예초기 미쯔비시 혼다 예초기 다 돌리면서, 그리고 공장 가가지고 그 마츠다 화나꺼 그 가공기계 다 쓰면서 어 그걸로 만들어가 한국 자동차 만드는 건데, 그럼 그 한국 차도 쓰면 안 되겠네. 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 알고. 그리고 욕할 건 욕하되 배울 건 배웁시다. 저도 일본이 싫어요. 싫은데 욕할 건 욕해도 괜찮아. 근데 배울 건 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불매운동 할 때 보면 제대로 합시다. 확실하게 타격이 줄 수 있는 거 하셔야 돼. 불매운동, 불매운동 일어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 어떻게 조지려고 하지 말고 일본 영토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번 주제를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